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병국 강사고요. 베리터스 S 소속 수학 강사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간단하게 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극강의 효율수학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남겨놨는데요. 이유가 이제 제가 과학고등학교를 18살 때 이제 졸업을 하고 18살 때 이제 서울대를 조기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프로필에 적어 놓으신 것처럼 이제 서울대 공대를 나왔고요. 밑에 수시 7장을 제가 카이스트는 원래 포함이 안 되니까 7장을 전부 다 썼었거든요. 그래갖고 7장 전부 다 동시 합격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송파 지역, 그다음 반포 지역, 대치 지역에서 하고, 현재 지금 베리타스 대치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이병국 강사라고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머님. 네. 제가 이제 대표 내신 커리큘럼이랑 수능 커리큘럼 두 개가 있어요. 내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조금 재밌긴 한데 훈련병, 이등병, 상병, 병장 이렇게 네 개로 이제 테마를 잡아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훈련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교과서 개념과 이제 레벨별 유형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센 같은 문제집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센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학군지 유형으로 제가 기출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시중 문제집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적으로 사용이 되는 난이도인데 딱 8학군 정도 지역에 걸맞게 제가 유형을 좀 정리를 새로 다 하고, 그리고 보통의 센 유형이 한 10개, 15개 이 정도 되는 유형도 저는 이제 더 구성을 많이 해서 20개가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심화도 세분화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교재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등병인데요. 이제 교과서 개념뿐만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과 개념만으로는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좀 시대가 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전 개념이랑 문풀, 실전 개념이라는 건 실제 그런 심화 문제를 풀 때 쓰는 약간 스킬 같은 종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지역별 기출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학군지 기출도 있는데, 사실 이제 상계 쪽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학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각 지역별로 유명한 자사고들이나 아니면 각 지역별로 이제 내신이 어렵기로 소문난 문제들, 기출 문제들도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참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기출 문제들을 제가 지역별로 시리즈별로 정리해서 권으로 모아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상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그 교육청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변형을 빨리 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쪽 8학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가 거의 뭐 21번, 30번 같은 킬러가 8, 9개씩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사실 그 모의고사라는 시험 자체가 100점 맞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도 그런 문제들을 막 8, 9개를 50분짜리 시험지에 넣는다는 뜻은 이제 그 문제를 공부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빨리 적용하는 걸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선생님들께서 내는 용도는 그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 문제의 수준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그 시간에 풀어내라 라는 목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서 그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변형 포인트를, 저도 이제 수학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거밖에 못 내라는 선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변형 포인트 같은 부분을 제가 좀 만들어가지고 변형이랑 그 다음에 그런 중요한 문항들, 학교별 부교재 같은 걸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만든 교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별로 내신 최적화 실전 모의고사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 3월에 이제 개강 확정된 학년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기준인데요. 수능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띵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실전 개념과 난이도별 유형 학습이다 라고 해서 뒤에 교재 설명이 조금 더 되어 있고요. 이 띵마인드랑 와이드마인드 같은 경우는 6평 전까지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이 되는 병행 교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이제 딥마인드다라고 해서 교육청, 경찰사관, 그리고 제 자체 엔제까지 해서 킬러 해석이랑 그거에 대한 변형인데, 이제 반영을 6평을 반드시 반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6평 반영, 9평 반영 수능이 예상대로 너무 반영이 잘 돼가지고 오히려 되게 이번에 좀 자신 있게 생각하는 커리큘럼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6월, 9월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분석을 끝낸 다음에 그거에 걸맞는 제 모의고사로 오답 정리와 학생별 약점 분석까지 마무리하는 단계에 파이널 마인드 교재로 진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공통수학 1+2에서 선내신 대비반으로 제가 이제 방학 때
중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대상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대상으로 현재는 아니고 다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선내신이라 해서 실제 내신을 제가 고1 내신을 수업을 하듯이 중3 때부터 고1 내신을 미리 맛보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는 강좌를 준비했고요. 수요일, 토요일 날 6시부터 10시 주 2회로 수업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 수업 때 사용하는 훈련병 교재,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8학군 기출공식이라는 교재, 그 부분 두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 공통수학 1, 2의 유형심화와 기출 베이스로 최상위 학군지 내신 대비를 먼저 준비한다라는 컨셉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요일, 금요일 주 2회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학 1, 2의 유기적 연결을 목적으로 하고 실전 개념과 창의적인 문풀을 배우는 강좌다. 교재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딥마인드 실전편, 수학 1, 2 이렇게 진행이 되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교재는 이제 내신 교재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전 개념이랑 난이도별 유형학습이라고 해서 실제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국스 테크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중 교재에서는 찾기 힘든 실전적인 부분을 제가 이론화해서 정리해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테크닉적으로 또 글로도 정리해놨다. 그리고 이 테크닉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제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킬러로 나왔던 문제로만 전부 다 구성을 해서 1등급 목표로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3월부터도 1등급 목표로 6평 1등급을 목표로 만든 교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진행되는 와이드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스텝, 2스텝, 3스텝 이렇게 진행을 제가 할 수 있게 문제를 구성을 다 해놨는데요. 1스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학생이 이제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3등급 정도 미만이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 1스텝만 풀어도 6평 때 3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는 문제들만 구성을 해놨고요. 2스텝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컷이라고 해서 실제 EBS 오답률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2등급 컷이 예를 들어 그 해에 76점이 나왔다. 그러면 4점짜리 이제 6문제가 틀려도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포함을 안 하고 실제 2등급 컷 라인에서 1등급 컷 사이에 있는 문제들만 구성해 놓은 게 2스텝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의미는 사실 3스텝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사관학교나 경찰대 문제도 고급 문제도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1, 2스텝 같은 경우만 확실하게 풀더라도 이제 수능 때 2등급을 받는데 지장이 없게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스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풀기에도 아까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딥마인드 교재에서 실제로 연습 문제에다가 3스텝 문제 중에 중요한 문항식을 매 단원 20문제씩을 출처를 포함해서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문제 옆에 이렇게 308 쓰여있는 경우에는 3스텝 와이드마인드 308번 문제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수업 때 한번 풀어보고 3스텝 숙제할 때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서로 호환성이 있게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학년 연간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6월부터 9월부터 그다음 마지막에 제가 또 수리 논술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수리 논술까지도 아이들이 혹시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제가 개인별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진도로 진행이 돼요. 수학 1, 2, 수학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단원별로 이 교재, 엔제, 그다음 와이드마인드 3회씩 진행된다라고 봐주셔서 총 9회 동안 수학 1, 2에 대한 단원을 전부 다 정리하고 마지막은 이제 6평 대비하는 모의고사로 총 4차 모의고사로 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특징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수업 특징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수학 수업을 이제 지루해하지 않고 공부시킬 수는 없을까? 이게 이제 강사로서 제가 고민이 많이 든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과학영재학교 애들을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한 게 제가 사실 22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2살 때 제 지역이 제가 이제 세종 쪽에 있는 과학고를 나와서 그쪽에서 먼저 수업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이 그쪽 친구들은 이제 사실 공부를 더 창의적이게 풀어주고 이런 걸 더 흥미로워 했었어요. 왜냐하면 영재고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꿈이 제가 인강 쪽으로 가는 게 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꿈을 꾸려고 이제 서울 쪽으로 진입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공부를 열의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사실 이거는 그 아이들 입장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축구 잘하는 친구들이 축구 좋아하는 것처럼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한정되게 100명 중에 뭐 한 4% 안쪽인데 나머지 96명인 친구들도 공부는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는 않고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수업까지도 지루하면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공부량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보통 인간의 집중력이 관심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 최대치가 꺾이는 시간까지가 몇 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요? 5분이요? 5분 정도까지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상으로 미국 연구 결과는 15분이라고 합니다. 15분? 네, 생각보다 길죠.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완전히 과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 15분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저도 어릴 때 처음 일하다 보면 그 학원에서 오래된 경력이신 분들이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터치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수업을 제가 이제 그래서 쭉 한번 들어봤었는데 이제 개념 수업 자체가 굉장히 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그 전 세대 분들께서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저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개념이 수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공부를 너무 스피디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개념 공부에 많이 투자하는 건 성적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개념으로 공부해서 강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시험을 잘 봐야 돼서 대학을 좋은 데로 가야 된다는 목적성만 딱 보면 개념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어떻게 쓰는 법을 아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비중이 약간 역전되는 게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50분, 1시간 이렇게 쭉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개념을 일부를 설명한 다음에 아이들이 스펙트럼이 바뀌는 순간이 그 연구 결과에서 좋은 결과가 뭐였냐면 어떤 개념을 쭉 개념 수업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도 개념 그 다음에도 개념 이렇게 생각을 뇌 속에서 하는데 이제 개념 끝났고 이거 가지고 우리 활용해 볼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리마인드가 엄청나게 리프레시하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 수업을 좀 짧게 하는 편이고요. 그 부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뜯어가지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실제로 개념 설명은 전부 다 하되 중요한 건 문풀이 같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섞여 있다. 전부 다 이렇게 수업하는 게 제 방식이고요. 저도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문제부터 먼저 풀고 모르는 개념을 찾아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성인 돼서 저의 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대학교 와서 딸 때도 같은 방법으로 아주 좋게 얻었던 경험이 있어서 공부법 자체로 되게 유명한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념학습 시의 집중력을 상승시키고 개념과 문제풀이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습이죠. 공부를 잘하려면 이제 예습이랑 복습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기본 유형을 복습하는 건 아닐 테니 약간 심화 유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아이 이제 키워 보시면 약간 문제집을 이렇게 학원에서 돌리더라도 이제 심화 문제집으로 예를 들어 센 했다. 그럼 뭐 기본 정석했다 이러면 그 다음 실력 정석한다 아니면 뭐 일품한다 아니면 뭐 고쟁이 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시중교재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심화 유형이라는 게 그러면 무자비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문제를 풀어봤다는 경험이 아니라 심화 유형도 유형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 심화 유형에 대해서 변형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공부해야 이게 머릿속에 남는 건데 애들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만 우다다다 했다가 또 다른 교재 하면서 또 그 순서대로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테마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 만드시는 분들도 아시는 테마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심화 문제라는 것도 어느 정도 반복적인 패턴만 맞추더라도 지금 1등급 10% 시대에선 내신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 교재는 전부 다 해당 심화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유사 주제를 사용하는 문제로 전부 다 워크북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업 내 배운 유형에 대한 변형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에 가서 확인을 강제로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화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제 약간 트라우마가 올라오시는 어머님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제 워크북을 제가 3분할로 해서 3개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을 따라오는 단계 같은 경우에는 2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단계는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2단계는 하기 전에 1단계로 먼저 예열을 하고 2단계 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해놨고요. 그 다음 3단계 같은 경우에는 2단계도 지금 현 교육과정 상으로는 수업 과정에서는 조금 쉽다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적절하게 해가지고 심하면 더 위에 있는 문제들을 제가 제공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현 수강 수준, 왜냐면 이제 단체로 묶어서 하는 강좌다 보니까 단체로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차이를 최대한 극복시키기 위해서 현 수강 수준이나 심화진도 진행 중에 개인별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이나 수능엔 출제 시선 같은 게 혹시 있나? 공식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가깝게 다가가서
아이들한테 좀 좋은 결과를 이끄는 게 강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총 3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지역에 일단 기출 패턴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작년이죠. 바로 작년만 해도 1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숙명여고에 나왔던 문제가 재작년 진손여고 기출문제에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그 학년 풀을 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바로 전해년도나 이런 거는 너무 대놓고니까 한 3개년 정도 전에 혹은 뭐 하나고등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괜찮은 문제가 이번에 세화고에서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비슷한 지역의 기출의 패턴을 파악하는 건 학생들 내신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능 입장에서는 나왔던 게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는 집단이 선생님은 바뀌시는데 내신은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평가원이라는 집단이 내시고 거기에 윗분들이 계속 똑같이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기출의 패턴이나 도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인 것만 맞춰도 사실 2등급까지는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예상 문제에 대한 변형 포인트를 또 예측을 해서 이번에 작년 수능 기준으로 6월, 9월로 제가 11월을 예상했는데 그게 적중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킬러 문제에 대해서 변형 포인트를 예측해서 그거에 대한 실전 개념을 아이들한테 미리 알려주면 짧은 기간에 좀 더 폭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인데요. 시중 문제집을 꼭 선생님들이 꼭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좀 있으시냐면 제가 이제 그 선덕고등학교라고 상계 쪽에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출처를 찾는 역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올림푸스 고난도에서 그렇게 문제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듯이 그 해에 그 한 학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자주 참고하는 참고서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딱 끝나면 시험지 딱 걷고 출처 분석 딱 썼는데 이제 6문제 정도 올림푸스 고난도에서 나왔다. 기말고사에도 그 문제집을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출제를 어떻게든 AI를 쓰든 아니면 직접 문제를 찾든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들의 출처가 직접 다 변형하신 것보다는 약간 기출풀을 활용하시거나 시중 문제집에서 아이디어를 숫자를 바꾸시는 식으로 많이 내세요. 실제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그림도 그대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림 그리는 그 툴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에 선생님들께서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형 포인트를 문제집 출처로서 조금 더 채울 수도 있는. 그럼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그거 공부해서 이제 시험 때 나오면 이거 풀었던 건데라는 느낌만 들어도 다른 애들보다 이제 한 발자국 앞서고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 시험을 볼 때마다 유형 분석 보고서를 어머님들한테 제공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단원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아이들이 거기서 어떤 단원에서 어느 정도의 정답률이 나왔는지 그리고 잘하는 유형이 뭔지 못하는 유형이 뭔지를 봐야지 이제 못하는 유형을 채워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 우수 유형과 대표 취약 유형을 3개씩 정해가지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문양별로 진단을 한 결과로 해서 어떤 단원에 어떤 유형이 부족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 풀을 한 학기 시험이 끝날 때까지 쭉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 마지막에 오답노트 만들어주는 데도 대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만큼 애들이 네. 자기 취향 그걸 네. 네. 그 문제 다시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을 최대한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 공부법을 알면 이 공부가 저는 성인 가서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보든지 다 똑같기 때문에 꼭 보면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그 학점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공부를 해도 그게 핵심 파악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공서적이 영어로도 돼 있지만 두껍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누구는 핵심이 아닌 걸 처음부터 쭉 보는 스타일이 있어요. 아무리 서울대 친구들도 그런 선후배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내봤자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게 본능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공부법에 대해서는 미리 감각을 익히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또 학습평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계산력, 이해력, 추론력, 그다음 문제 해결력 이 4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4가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시험을 보고 나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보실 때 어떻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봤는데 나머지 점수는 나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해력, 추론력, 문제 해결력은 점수가 괜찮은데 좀 계산력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에 점수가 좀 틀렸더라도 그 친구는 이 유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계산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걸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적표가 나오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통적으로는 저는 그 애기들이 공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가정의 영향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얘기를 하면 실제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 공부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성적표 나오면 그냥
뭐 때문에 못 봤으면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어보는 거를 하고는 싶은 관심은 있으신데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랑 약간 이제 공감적으로 좀 깨지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오늘 계산 실수 좀 했나 보네. 오늘 좀 뭐 컨디션이 안 좋았어. 아니면 뭐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오늘 좀 피곤했니?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계산 실수 오답 금방 하고 다음 시험에 좀 더 잘 볼게요. 막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수업하는 학생들도 뭐 실제로 저랑 개인톡도 많이 할 정도로 엄청 가깝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아이들한테 수업에 대한 거부감도 안 주고 그리고 그 성적표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는 친구들도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들이랑 약간 소통이 조금 이제 무섭게 어긋나는 경우도 저는 너무 아쉽기 때문에 결국에 공부는 뭐 아이가 하는 건 맞지만 환경은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의 역할로서 조금 더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실제 수업을 저랑 들으신 건 아니지만 집에서도 이제 소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시스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수업 설명은 끝났고요. 수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가 저의 수업 관련 홈페이지고요. 그리고서 밑에는 이제 여기 베리타스 S에서 제가 진행하는 수학사관학교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